여러분, 제발 이제 비싼 치매약 사러 다니지 마세요. 하루 딱 1분 집에서 이 방법만 쓰면 잠든 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는 아들의 마음으로 오늘 아주 특별하고 안전한 뇌회춘 처방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살려줄 마법 같은 리모컨이 사실 우리 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강력한 이 4가지 스위치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72세 최동석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아와 서럽게 우신 적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됐나 싶어 자식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우셨다고요. 그때 제가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뇌가 깨어날 준비가 끝난 것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3개월 만에 손주들과 영어 단어를 외울 정도로 뇌가 젊어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 환자분이셨던 72살 최동석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 때문입니다. 최동석 어르신은 평소에도 아주 정정하시고 건강관리도 남달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늘 다니던 길을 걷고 계셨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자식들 보기 부끄럽고 미안해서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르신을 찾아뵈었을 때 어르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치매라는 무서운 그림자가 닥친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무섭다고 하셨지요. 제가 그때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르신의 뇌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다 되셨네요. 어르신은 제 말을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를 보면 인간의 뇌는 90살이 넘어도 새로운 세포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한 뇌를 잠시 잠들게 내버려 두었을 뿐이지요. 뇌의 전원을 켜는 법만 알면 누구든 다시 젊은 시절의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뇌 리모컨 동작을 하루에 3번씩 아주 정성스럽게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만지고 혀를 돌리는 게 조금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최동석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놀랍게도 초등학생 손주와 함께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계십니다. 며느님이 아버님 요새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냐며 도대체 무슨 약을 드시는 거냐고 깜짝 놀랄 정도라고 해요.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이 동작들을 가르쳐주며 동네에서 뇌 건강 박사님으로 불리고 계시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최동석 어르신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전원을 켜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의사표 100일 완성 시간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수첩이 있다면 적어두셔도 좋고 머릿속에 꼭 저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지고요. 뇌의 혈류가 원활해져서 오후 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이 시간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자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냉장고 앞에 크게 써서 붙여두셔도 좋고요.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번 더 내 몸을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하는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딱 30초만 투자해보세요. 바로 발가락 움켜쥐기 운동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감각 중에서 뇌와 가장 멀리 있는 발가락을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잠자던 뇌의 운동 영역에 전원이 가장 먼저 켜집니다. 이때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혀를 움직이며 뇌세포 비료인 BDNF를 뿜어내고 거울 속 내 모습에 칭찬 한마디를 건네면 뇌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언어와 인지 능력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어지러운 적 있으시죠? 이 동작은 손해를 자극해서 균형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쫙 펴는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시간에 세수를 마친 뒤에 하는 루틴입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과 눈을 맞추면서 혀 밀고 돌리기 운동을 15초간 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내가 혀를 얼마나 크게 잘 돌리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귀 날개 펴기와 목 회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쌓여있던 독소들을 씻어내고 청소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귀를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뇌가 이제는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점심 식사를 전후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북이, 목 회전 운동을 딱 5초만 하세요. 뇌로 가는 혈관 고속도로를 미리 열어서 식사 후에 영양분이 뇌로 잘 공급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이때 거울 속에 나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세요. 혀를 움직이며 뇌세포 비료인 BDNF를 뿜어내고 거울 속 내 모습에 칭찬 한마디를 건네면 뇌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칩니다. 언어와 인지 능력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오전 내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귀날개 펴기 운동을 10초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지고요. 뇌의 혈류가 원활해져서 오후 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분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녁에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다 보면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을 세트로 한 번씩만 해보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혀와 귀, 그리고 마지막에 목까지 순서대로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반복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아주 쉽고 즐겁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운동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즐거움 속에 뇌 건강을 쏙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러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우리 뇌는 깨끗하고 건강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최동석 어르신도 이 저녁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뇌 건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수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어지러운 적 있으시죠? 이 동작은 손해를 자극해서 균형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나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쫙 펴는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시작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동석 어르신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전원을 켜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좋은 운동들을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사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뇌 운동도 규칙적인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직접 짜드린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요. 귀 날개 펴기와 목 회전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뇌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쌓여있던 독소들을 씻어내고 청소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귀를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면 뇌가 이제는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우리 뇌는 깨끗하고 건강하게 청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최동석 어르신도 이 저녁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뇌 건강의 시작과 끝은 결국 수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 이 시간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자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냉장고 앞에 크게 써서 붙여두셔도 좋고요.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한 번 더 내 몸을 아껴주는 마음입니다. 박지훈 의사가 알려드린 이 100일의 약속을 꼭 지켜보세요. 양치질을 하는 것처럼 이 동작들이 몸에 배게 되면 어느 순간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드린 마음 그대로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젊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딱 100일만 함께 해보시죠.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우리 뇌는 적당한 자극만큼이나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의욕에 앞서서 하루 종일 귀를 당기고 혀를 돌리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뇌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제가 짜드린 시간표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기분 좋을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은 지금 그 동작이 나에게 너무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턱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거나 혀를 너무 세게 돌리지 마세요.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굴려주셔도 뇌로 전달되는 신호는 충분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지훈 의사가 드리는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훌륭한 예방법이지만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즉시 하던 것을 멈추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폭이 아주 좁아지고 발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자꾸 끌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에 물이 차는 정상압 수두증 같은 질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요실금 증상입니다. 평소에 없던 실수를 자꾸 하게 되거나 소변을 참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면 이건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신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니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계셨던 덕분에 큰 화를 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보폭이 좁아지는 걸 느끼고 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세 번째는 깊은 우울감과 의욕 저하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귀찮다 라고만 대답하게 되고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아무런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치매가 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시급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증상입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즉 전조 증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큰 병원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오늘 알려드린 운동에 대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박지훈 의사가 드리는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경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훌륭한 예방법이지만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 즉시 하던 것을 멈추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폭이 아주 좁아지고 발이 바닥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자꾸 끌게 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에 물이 차는 정상압 수두증 같은 질환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신호만큼은 머릿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정성보다 더 큰 약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과 이 위험 신호들을 함께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저 박지훈 의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우리 뇌는 적당한 자극만큼이나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서 하루 종일 귀를 당기고 혀를 돌리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뇌가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제가 짜드린 시간표대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기분 좋을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은 지금 그 동작이 나에게 너무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턱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거나 혀를 너무 세게 돌리지 마세요.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굴려주셔도 뇌로 전달되는 신호는 충분합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깊은 우울감과 의욕 저하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다, 귀찮다 라고만 대답하게 되고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아무런 흥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치매가 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간절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장 시급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증상입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즉 전조 증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큰 병원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신호만큼은 머릿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 위험 신호를 미리 알고 계셨던 덕분에 큰 화를 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보폭이 좁아지는 걸 느끼고 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다행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정성보다 더 큰 약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과 이 위험 신호들을 함께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전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저 박지훈 의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